현대인의 실패 공포. 현대사회에서 실패의 공포는 현대인의 삶의 조건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금기어로 간주됩니다. 이는 성공 중심의 사회 구조와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현대인의 실패 공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실패가 자유의 대가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무게를 견뎌야 할까? 여러분, 실패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 다들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왠지 입 밖으로 꺼내기는 좀 그쵸?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현대사회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인 실패 공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강력하죠?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사회의 마지막 메가톤급 금기가 바로 실패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이나 죽음, 심지어 돈 문제보다도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실패에 대한 침묵이라는 현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실패라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게 된 걸까요? 이 비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꽁꽁 숨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는 실패에 대해 입을 꼭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실패할까봐 온갖 걱정이 휩싸여 있으면서 겉으로는 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척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실패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죠. 단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해피엔딩이 보장된 실패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럴 때만 우리는 와,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디션에 수십 번 떨어졌지만 결국 월스타가 된 배우 이야기처럼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를 이렇게까지 실패를 꽁꽁 숨기게 만드는 이 엄청난 압박감.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압박감의 원천은요, 바로 이 화려한 메시지들 속에 숨어 있어요.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TV나 인터넷, 어딜 가나 우리한테 속삭이잖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인데 사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최고가 되어야만 해. 남들과는 다른 아주 독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외모? 당연히 완벽해야죠. 항상 쿨해야 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 유행에 뒤떨어지는 청바지 하나 입는 것마저도 나 실패했나? 하는 기분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품고 있는 아주 잔인한 역설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뒤집어 보면 무한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활짝 열어버린 셈이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요.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당신 개인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운이 나빴다거나 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같은 건 싹 지워버리고 그냥 네가 노력을 덜해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럼 이 지독한 압박감은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온 걸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성공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인류의 세계관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한눈에 들어와요. 모든 게 신의 계획이라고 믿었던 세상에서 아니야, 인간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상승해야만 해 라고 강요받는 세상으로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로크나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던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지금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바로 이 생각이 모든 걸 바꿔놓은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이 19세기로 넘어오면서 현대적인 성공의 개념을 완전히 붙여버렸어요. 오직 앞으로 그리고 위로만 가야 한다는 거죠. 잠시 멈추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그냥 조용히 있는 것마저도 실패나 위협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극명한 대조를 위해서 아예 우리가 아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중세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기본값은 결함, 즉 흠이 있는 존재라는 거였죠. 바로 원죄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하고 죄를 지은 존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겪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였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예요. 중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또는 내가 못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대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의 계획,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왜? 애초에 모든 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신의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진짜 무서워했던 건 실패가 아니라 신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오직 신의 은총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던 세상에서 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그게 진짜 공포였던 거죠. 자, 이렇게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중세시대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나니까 오늘날 우리가 실패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끼는지 그 본질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실패는 또 다른 기회일 뿐이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한테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이 뻔한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있잖아요.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죠. 왜냐면 실패가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파괴적인지 그 진짜 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실패는 무슨 동기부여 강연에 나오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진짜 큰 실패를 겪으면요, 그건 완전한 해체 과정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미래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길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 과거와 현재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껏 뭘 한 거지? 나는 누구지? 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런 계획도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패의 진짜 모습이에요. 결국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거대한 역설인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안정감을 버리는 대신 내 길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엄청난 자유의 대가가 바로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위험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실패가 우리가 선택한 이 자유에 피할 수 없는 대가라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없는 척 숨기고 괜찮아, 기회야 라는 공허한 말로 덮어버리려고만 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실패를 이겨내는 법이 아니라 실패를 끌어안고 그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The fear of failure can be paralyzing, but it's a part of growth.